여기서는 여러분과 같이 탐색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첫 번째는 순차 검색, 두 번째는 이진 탐색, 순차 검색, 이진 검색, 탐색이라고 하죠. 순차 탐색, 이진 탐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거는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탐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자료,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과정을 우리는 탐색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search라고도 하고요. 탐색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료는 배열로 또는 트리로 또는 리스트로 구성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로 구성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로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뭐 트리도 이제 리스트의 하나니까요. 이같이 자료들이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포인터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 또는 트리 또는 배열의 형태로 탐색하려고 하는 자료가 구성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탐색하려고 하는 자료가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렬되어진 자료에 의해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정렬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를 들면요, 정렬되지 않았죠. 정렬되지 않았으면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제 값을 비교해 가면서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브루트 서치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요? 정렬되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러나 여기 밑에 있는 예를 잠깐 보면요, 자료가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전체를 다 찾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료가 어떠한 영역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눠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의 개수는 9개죠. 그럼 중간이 어디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가 이제 중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만약에 37이다 그러면 중간값보다 37이 작죠. 그러면 중간값 이후에 있는 값은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를 이와 같이 나눠 가지고 탐색을 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분할 정복 방법이죠. 자, 이와 같이 자료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검색을 하는데 오른쪽 부분은 이제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자료가 정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찾는 과정을 우리는 탐색이다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찾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자료를 순차적으로 자료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진 탐색이라고 하고요. 바로 전에 우리가 자료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찾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순차 탐색이 되겠습니다. 순차 탐색을 하게 되면, 자, 시작 위치서부터 끝까지 원하는 자료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순차 탐색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탐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Self-Organizing Sequential Search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순차 검색을 하고요. 순차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을
데이터 집합에, 우리가 데이터 집합, 즉 다시 말해서 컬렉션에 앞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앞쪽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순차 검색의 경우, 순차 탐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자료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가 앞쪽에 있게 되면 먼저 앞쪽에 있게 되면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주 사용하는 항목들을 앞쪽에다 배치하는 것이 검색의 효율, 탐색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진 이동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료가 이렇게 있죠. 자료가 있으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내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요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뒤로 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를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move to front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들이 보면 전위법, 그 다음에 빈도 개수법 같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순차 탐색의 개선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할 방법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진이동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진이동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이동법은 말 그대로 지금 검색된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48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내가 48을 지금 검색했으면 그 다음에도 48을 검색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하고 매우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 주소록에 지금 100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적으로 100명을 똑같은 비율로 내가 그 주소록에서 찾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친한 친구들의 경우는 자주 아마 찾을 겁니다. 내가 홍길동하고 매우 친해. 그러면 뭐 하루에도 뭐 2번씩, 3번씩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홍길동은 나의 친한 친구예요. 나의 친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철수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그렇게 자주 알고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어요. 한 번 정도 만나봤는데 자주 만나지는 않은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를 내가 자주 주소록에서 찾을까요? 당연히 홍길동을 먼저 찾겠죠. 그러면 내가 자주 찾는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배열의 경우도 맨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48을 자주 검색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가장 최근에 검색한 자료를 맨 앞에다 놔요. 48을 넣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면 되겠죠. 이렇게 쭉 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경우는 맨 앞에다가 이동하고 나머지를 민다든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헤드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 찾았던 항목들이 앞에 위치하니까 검색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48을 찾았어요. 그럼 얘 48을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진 이동시키는 건데 그러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거랑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48이 위치가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48을 찾으면 지금 몇 번 비교했냐면 처음에는 1번, 2번, 3번, 4번, 6번 비교했는데 그 다음은 위치가 앞으로 옮겨졌으니까 5번 만에 찾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48을 찾는다 그러면 앞으로 옮겨줬죠. 다시. 그러면 4번 만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지 이동법하고는 전략은 똑같아요. 자주 사용되는 자료는 앞쪽으로 배치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탐색된 항목들을 바로 이전과 교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트랜스포즈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 이동법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검색했을 때 앞에 있는 자료하고 바로 앞자료하고 현재 탐색했던 자료를 이제 교환한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과 같이 또 다른 형태의 탐색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은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료가 일단은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 7, 12, 14 해가지고 자, 871까지 자료가 정렬되어 있죠. 자, 거기서 내가 87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냐면 전체 자료를 다 찾는 게 아니라 현재 자료 중에 가운데에 있는 위치를 찾아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앞쪽 부분 23의 가운데 있는 23의 왼쪽하고 오른쪽 이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자, 그럼 언제 가운데 위치에 있는 23과 내가 찾으려고 하는 67을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67은 가운데 있는 23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23 왼쪽에 있는 부분은 어때요? 우리는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상이 아니고 오른쪽에서만 검색을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를 찾아봐요. 가운데가 얼마냐면 672죠. 그러면 그 672의 오른쪽은 고민할 필요 없이 왼쪽만 찾아보는 거죠. 왼쪽이니까 요 두 개만 찾아보는 거고요. 그럼 두 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67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자료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분할 정복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을 때도 뭐 반복을 사용해서 뭐 while 문장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통해서 검색 범위를 줄여가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재기 호출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색 시간은 일반적으로 순차 검색의 경우는 자료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n만큼 시간이 걸려요. 어느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순차 탐색의 경우.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로그 n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검색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는 아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1에서부터 100 사이에 숫자 하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얼마요? 지금 530을 생각했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현재 생각한 수가 얼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500보다 크니? 50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500보다 커? 정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750보다 크니? 아니, 750보다 작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처음에는 500에서 자, 50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찾다가 다시 값을 범위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죠? 750에서 어떻게 해요? 자, 750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자, 750보다 크니 작니 하면 750보다 작고 그러면 검색 범위가 다시 이거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들죠? 자, 여기 있는 거 750보다 줄으니까 자, 500부터 750 사이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값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값의 범위가 전체였다면 이렇게 그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값의 범위가 반절로 줄고요. 다시 그 다음에 값의 범위가 다시 반절로 줄고 이렇게 내가 검색해야 될, 탐색해야 될 그 탐색 범위가 이렇게 2분의 1씩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검색 시간이 n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로그 n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실제적으로 이진 탐색에 구현되어진 알고리즘이 어떻게 함수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거죠. 먼저 입력은 데이터셋을 입력을 받고요. 전체 데이터의 크기를 사이즈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이니까요. 자, 0부터 자료의 크기가 사이즈니까요.
여기까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 위치는 어디죠?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0을 레프트가 가리키도록 하고요. 레프트가 같도록 하는 거고, 자, 사이즈 마이너스 1을 라이트가 같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가운데 위치를 찾습니다. 자, 가운데 위치를 찾죠. 여기 있네요. 자, 이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면, 미드라고 하죠. 자, 미드는 어떻게 정하죠?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값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드 값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타겟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해서 값이 같으면 찾은 거야. 자, 그런데, 미드하고 타겟을 비교해 봤더니, 현재 미드 위치, 가운데 위치에 있는 자료보다 타겟이 크더라. 그럼 어떤 겁니까? 자, 여기에는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일단,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미드 플러스 1을 레프트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레프트가 있었고요. 레프트가 있었고, 미드가 있었고, 자, 여기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범위가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드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여기만 찾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드 플러스 1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죠? 레프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찾으니까요. 자, 반대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중간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레프트이고요. 여기가 미드이고요. 가운데. 그 다음에 라이트면, 자, 왼쪽에 있으면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찾아야 될 값의 범위는 어떤 거냐면, 레프트부터 미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미드 마이너스 1. 바로 이 위치인데요. 이 미드 마이너스 1을, 자, 미드 마이너스 1을 뭘로 두는 거죠? 얘를 라이트로 이렇게 둬보는 거죠. 그럼 값의 범위를 여기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의 범위를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찾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진 탐색이다 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진 탐색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기호출을 사용해서 지금 찾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바로 전에 반복문으로 되어 있죠. 자, 반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기호출, 리커시브 함수로 바꾼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뭘 했었냐면, 여러분과 같이 탐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탐색의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차 탐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차 탐색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자, 무조건 내가 값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찾아간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브루스 프로스 방법이었고요. 이진 탐색은 어땠어요? 일단 정렬이 되어 있는 자료였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거고요. 탐색하는 거고, 자료를 반씩 나눠가면서 찾으려고 하는 값의 범위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탐색을 했기 때문에, 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divide and conquer. 자, 분할 정복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순차 탐색의 경우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얘는 다시 찾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얘를 맨 앞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move to 어디로요? front. 앞쪽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값을 찾았으면 얘하고 바로 앞에 있는 애하고 값을 교환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 자, 트랜스포즈 방법이나 move to front나 마찬가지로 내가 자주 찾는 이 자료를 앞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차 검색의 경우에는 수행 시간은 전체 자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순차 탐색의 경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자, 로그 n시간만큼 소요되니까 검색 성능은 누가 더 좋다? 당연히 이 부분이 검색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 이진 탐색이 검색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